자, 조동사가 질문에서 나오는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in the base form. Questions with who as subject are different. Who as subject questions usually follow this pattern. We start the question with who. The verb is next. It's always third person singular. We don't use do or does. The rest of the question comes last. 자, information question이 항상 조동사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WHO, who가 나왔을 때는 조동사가 필요 없고 그냥 동사 변화, 3인칭 단수에서 변화하는 거 그대로 지켜주면서 문장을 완성하면 되죠. 비교 한번 다시 해볼까요? 이요. 자, 여기 있어요. 자, where, what, how often 이런 걸 할 때는 조동사 does 또는 do가 필요하죠. 하지만 조동사가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 뭐예요? who, 누가 너희 할아버지랑 사니? who 너네 부모님이랑 지금 누가 살고 있어? 라고 궁금해. 그러면 your parents죠. 그러면 third person singular verb가 뭐가 있어요? 누가 너의 부모님이랑 살고 있니? Who lives? Who lives with? The rest of the question comes last. Who lives with your parents? 누가 너의 부모님이 살고 있니? 교수님 왜 근데 이 who lives라고 third person singular라고 하죠? who는 he나 she로 replace가 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Who lives with your parents? I live with my parents 라고 하면 되죠. 내가 나온다면 당연히 I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내가 아니라 my sister. 너의 부모님 나이도 지금 연세도 많이 드셨는데 누가 옆에서 같이 살고 있어? 그런 사람 없어?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큰언니가 결혼해가지고 부모님 옆에서 같이 살아. 라고 할 때는 my sister who lives with your parents 라고 하면 my sister lives with my parents 라고 하죠. 그때는 조동사 does가 필요가 없는 거죠. 아유, 노트북이 엄청 더러워요.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이거 어떻게 닦니? 여러분들 어떻게 닦으세요? 이게 뭐죠? 여기 있는 페인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마감이 벗겨지지 않으려면은 아세톤은 닦으면 안 되겠고 손때가 닦여지려면 알코올로 닦아야 되나요?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모르고 있지? 지금 눈에 띄네요. 자, 연이어서 봅시다.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오늘 축제가 마지막 날인가? 아니겠죠? 보통 금요일날 끝나나? 자, 질문이 나왔어요. 질문에 대답을 해봅시다. Where, what, how often, what은 지금 조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who는 조동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이제 우선 그걸 구문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 변화가 필요가 없죠. 근데 대답을 할 때 조동사가 사용되지 않는 답변이라면 조동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장 위에. 그렇다면 동사 변화를 주어에 관해서 그죠? 주어에 따라서 동사 변화를 해줘야 하죠. 컴퓨터 닦는다고 그러면서 포즈를 잠깐 눌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치? 자, 25분 알람을 맞춰놓고 시작을 해야지 또 어떤 짓을 안 하는데. 봅시다. 봅시다. Where does your sister work? 너의 여자 형제는 일을 어디서 해? 어디서 일하니? 니네 여동생 어디서 일해? 니네 누나 어디서 일해? 니네 언니 어디서 일해? 이거 다 똑같은 건데 영어에서는 이제 너의 형제라고 물어보는 거지 네가 누나가 있는지 여동생이 있는지 언니가 있는지 이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석할 때
난감해하죠. 근데 이제 더 어려워지는 게 뭐가 있어요? 조금 이따 나올 의부 청제에 관해서 이제 나오면 이제 더 힘들어하죠. 그리고 사실 더 어려운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모, 고모, 삼촌, 숙모, 고모, 부, 외숙모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한국의 그 가족 관계, 족보를 얘기할 때랑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말할 때 가족을 얘기할 때 그냥 우린 다 그냥 brother and sisters. He's my uncle. 도대체 무슨 엉클인데? He's my grandfather. What? grandfather? grandfather는 친할아버지란 얘기야? 외할아버지란 얘기야? 이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냥 번역 안 하고 넘기기가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걸 당연하게 번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겠지. 그래. 근데 우리는 이제 통번역과가 아니니까 거기에 관해서 너무 결벽증 있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힘듦을 견딜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방법이 뭐라고 해야 되죠? 통번역과라면 좀 따지고 들어가긴 해야 되죠. 네, 따지고 들어가긴 해야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여자 형제, 남자 형제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고모인지 이모인지는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요. 나중에 나와요. 한 100년 만에 노트북을 닦으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됐지? 깨끗한지 더러운지도 모르겠어. 지금 화면이 불이 켜져 있어서. 됐나? 자, how often do you go to the gym? 자, how often, 얼마나 자주 운동하러 가니?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것도 그래요, 사실. 헬스장이라고 하는데 헬스장은 이제 영어가 이제 한국화된 거죠. 장은 뭐예요? 장소란 얘기고 헬스는 건강하죠. 건강을 위한 장소. 운동하는 곳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이 만들어진 거야. 헬스는 영어고 장은 한자인데 이게 온전히 한 단어일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컴비네이션. 이게 만들어진 말이죠. 그죠? 그래서 gym. I go to the gym every twice a week, 뭐 every Monday, every weekend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얼마나 자주 가? I go to the gym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가라고 했어요. 나도 짐을 헬스장 여러분 생각하는 짐을 자주 가봤던 적이 있어요. 왜 그랬었지? 따로 할 일이 없었던 것 같아. 할 일 없는 사람이 짐 헬스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 왜 그때는 이렇게 자주 왔었지? 왜 지금은 안 가고 그때는 자주 왔었지? 생각해보면 하는 질문이긴 한데 학교에서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진짜 따로 할 일이 없었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가 친구들이랑 놀지 않고 헬스장 가서 뛰고 운동하고 했던 것들이 분명히 내가 하는 공부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학생이라서 쌌어요. 바로 학교 옆에 있던 헬스장이라서 학생 할인 같은 게 있어서 가도 됐죠. 근데 왜 갔지? 가도 돼도 안 가는 경우가 더 많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특하네요. 굳이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달린다는 게 자, 넘어갑시다. What do we need at the supermarket? We need milk and eggs. 교수님?
여기에 왜 관사가 붙지 않나요? 라고 물어본 학생들이 있습니다. 관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찝자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갑시다. 밀크는 카운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마다 다르죠? 얼마나 많은 종류의 우유가 존재하냐? 스타벅스에서 얼마나 많은 우유들이 있지? non-fat milk, 저지방 우유를 바꿔주시고 아니면 그냥 우유를 아몬드 우유 또는 두유를 바꿔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우유의 종류가 몇 가지예요. 우유가 복수 형태로 존재를 하죠. 우유의 종류니까요. 하지만 우유는 어떻게 카운팅을 하죠? 카운팅을 어떻게 합니까? 카운팅이 아니라 measuring이죠. 카운팅은 1, 2, 3잖아요. 1, 2, 3가 되는 거는 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하지만 우유는 우유의 종류가 아닌 이상 우유가 종류라면 셀 수 있죠. 그죠? 우리 카페에서는 4가지 종류의 우유를 가지고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종류이고 카운팅이 가능해요. 1개, 2개, 3개, 4개의 종류. 그죠? 하지만 우유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유를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유의 양을 얘기하고 있죠. 우유의 양을 얘기한다는 것은 우유를 카운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measuring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키를 세요? 셀 수 있어요. 내 키는 세는 게 아니라 재는 거죠. 내 키가 1개, 2개예요? 아니죠. 내 키는 1m 60, 1m 70, 1m 80 이렇게 해서 재는 거죠. 재는 것과 세는 것은 다르죠. 세는 것은 카운팅이에요. 1, 2, 3, 4. 재는 것은 measuring이죠. 그램을 재든지 무게를 재든지 높이를 재든지 재는 것과 카운팅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밀크는 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사 또는 복수 형태 milks라고 안 돼 있는 거죠. 자, we need milks라고 했다.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는 이 상황에서는 어떤 얘기냐면 이 집에서는 어떤 사람은 두유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non-fat milk를 마시고 어떤 사람은 full-fat milk를 마시는구나. 여러 가지 종류의 우유를 구비해놓고 마시는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우유를 3통을 사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엄마가 우유 사와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문장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 라고 하면 get some milk 라고 합니다. 우유 좀 사와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우유 좀 사와라고 그러지 우유 250ml 사와라고 하지 않지. 우유 좀 사와라고 그러지. 그럼 얼마나? 라고 물어본다면 엄마가 얘기하죠. 세일하는 걸로 사와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2리터짜리 사와 3리터짜리 사와 라고 해요. 우유 한 통 사와라고 안 하고 3통이 의미는 없어요. 사실 몇 리터짜리 얼마나 많은 우유를 사와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엄마가 우유가 3리터가 필요하다고 했어. 근데 이제 슈퍼 가서 보니까 3리터는 뭐 9,000원이었어. 근데 1리터짜리 우유가 3개가 붙어 있는데 1 플러스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있어. 그래서 2 플러스 1이어서 보니까 9,000원이 아니라 7,000원이야. 그럼 뭐 사가야 돼? 2 플러스 1 사가야죠. 엄마가 3리터 사오라고 그랬지 한 통 사오라는 게 아니지. 그러면 이제 머리 써가지고 그 중에서 같은 상품의 우유라면 더 싼 거 사가야죠. 그죠? 3리터를 사가는 거죠. 한 통이 아니라. 여기 그래서 관사가 안 붙는 거예요. eggs는 뭐예요? 관사 붙었잖아요. 카운팅이 가능하잖아요. 1, 2, 3, 4 eggs. 카운팅 하죠? 그죠? 왠지 괜찮아요? 자, 4번 봅시다. Who lives in the house? 자, who 할 때는 조동사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who lives in the house? 그 집에 누가 살아요? My parents live there. 자, who lives in the house 할 때는 who는 he, she로 대체가 되니까 동사가 lives라고 이제 변했어요.
누가 저기 살아라고 했는데 누구들이 저기 살아라고 물어보나요? 저거 누구 차야? 라고 물어볼 때는 이거 누구 집이야? 라고 물어볼 때는 혹시 만약에 이제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집의 명의를 같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집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이 집 누구들 거야? 라고 안 물어보죠.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보면서 단수의 형태를 취하잖아요. 이 차 누구 거야? 라고 물어볼 때는 우리 엄마 아빠 거야?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질문하는 사람은 이거 누구 거야? 라고 단수의 형태로 물어봐요. 똑같아요. 여기 누가 살아? 당연히 큰 집에 한 명만 살진 않을 것 같지만 누가 살아?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대답은 단수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집 식구가 다 살아. 엄마, 아빠, 나, 그 다음 내 남동생까지 살아.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단수의 형태가 아니라 복수의 형태이고 동사는 동사 변화를 할 필요가 없죠. 아유, 웃음 차네. 자, 6번 봅니다. 6번이 아니지. 지금 5번 봐야 되지.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do you have?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들을 너는 갖고 있니? I have two brothers and one sister. 자, two, one. 뭐죠? counting이에요. measuring이 아니라 counting, measuring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빵은 어떻습니까? 빵을 종류를 얘기하는 거라면 counting 해야지. 너는 어떻게 맨날 이렇게 한 종류만 먹니? 라고 할 때는 한 가지의 빵이죠. 그죠? 너는 어떻게 그렇게 빵을 많이 먹니? 많이 먹니는 뭐예요? measuring이죠. 그래서 빵도 그렇고 우유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종류를 얘기할 때는 카운팅이 되는 거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는 non-countable noun이라고 해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배우죠. 근데 사실 셀 수 없는 명사는 아니에요. 제주도 앞바다에 열대 기후에 사는 새로운 물고기 종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면 물고기 종이죠. 종류.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물고기 종류가 제주도 앞바다에 발견되기 시작했어요라고 하면 종류니까 카운팅이 되니까 당연히 복수의 형태로 many fishes가 되죠. 하지만 물고기 얼마나 잡았어? 오늘 그 조항이 어때?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지? 라고 물으면 물고기 1200마리 잡았어라고 안 해요. 물고기 1톤 잡았어라고 하죠. 무게를 재요. 무게. 왜냐면 효율성이 있는 당연히 물고기 카운팅 할 수 있지. 앉아서 그 2kg짜리 마른 멸치 박스 안에 멸치가 몇 마리 들어가는지 앉아서 셀 수 있죠. 하지만 이제 efficient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의 숫자는 물고기의 무게보다 의미가 더 없죠. 왜냐면 멸치 10마리 잡는 거랑 고등어 2마리 잡는 거랑 어떤 의미가 있죠? 카운팅이 많아진다고 해서 물고기의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의 양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물고기의 숫자가 의미가 없어요. 그죠? 멸치 2만 마리를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참치 200마리를 잡는 것은 누가 더 무겁겠어요? 당연히 참치 200마리 잡는 게 더 무겁겠죠. 그래서 200마리 잡는다, 2만 마리 잡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물고기 2톤을 잡았어가 의미가 더 있죠. 그 무슨 종류 물고기인데? 멸치. 아, 그렇구나. 물고기 2톤을 잡았어. 무슨 종류의 물고기인데? 참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고기, 그 다음에 양, 또 뭐가 있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당연히 숫자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숫자를 셀 수 없는 명사에 포함되는 이유는 숫자를 세는 것보다 무게를 재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게 더 나아 라는 선택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것 중에 하나는 종류는 무조건 countable noun이 되죠. 그래서 빵집에 너 빵 얼마나 샀어? 그러면 15개를 샀냐고 안 물어보고 야 무슨 빵을 15종류나 샀어. 그냥 식빵 하나 사오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엄마가 식빵 하나 사오래요는 무슨 얘기예요? 식빵 한 봉지 사오래죠. 봉지 한 봉지 사오라는 얘기죠. 식빵 한 조각 사오라는 얘기가 아니죠.
방금 내가 measuring을 뭐로 했어요? 봉지로 했고 조각으로 했어요. piece of bread, piece of cake. 이거 너무 쉬운 거야. 야, 이거 껌이야 라고 얘기할 때 piece of cake이라고 그래요. piece of cake은 무슨 의미냐면 whole cake보다 piece of cake은 먹기가 만만하죠. 그리고 케이크는 뭐예요? 달콤하고 먹기가 좋죠.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를 나눌 때 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 쉬워 라는 얘기는 너무 이거 껌인데 너무 쉬운 건데 라고 했을 때 piece of cake이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못 이해하고 넘어갔던 것 중에 하나는 one cake라고 안 하고 그죠? a piece 한 조각 케이크 한 조각이라고 measuring을 한 거죠. 이해했어요? 됐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케이크 one cake, two cake로 안 하는 이유를 one cake, two cake로 안 하고 뭐라 그러죠? two kinds of cake 두 종류의 케이크라고 하지. 두 종류의 케이크와 두 조각의 케이크의 차이점 뭐죠? 맞아요. 두 종류의 케이크는 얼마나 많은 양인 줄 알 수 없어요. 그냥 종류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조각의 케이크는 얼마나 많은 종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얼마나 많은 조각인지는 알 수 있죠. 관사를 이걸 안 배우고 넘어가면 항상 힘들어요. How many brothers and sisters? What does Mel go to the library? When does Mel go to the library? 멜은 library 언제 가요? Mel goes to the library in the morning. 얼마 전에 이제 양양대학교 도서관을 가봤어요. 가보기는 했죠. 가보기는 했는데 책을 빌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책을 빌릴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책을 빌릴 일이 더 없죠.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협지도 많고 뭐 많던데 만화책은 있나? 그것도 모르겠네. 자, where do they live? 그 사람들은 마이애미에 살아요. 그랬습니다. 그러게 만화책이 있나? 아닌 대학교에 찾아봐야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How often do you go out? 이거 했나? 아닌데. 자, simple present information question이었어요. What, where, when, who, how often, how many. how라는 거는 이제 how often에서 얼마나 자주, how many, 얼마나 많이. 그 다음에 그냥 how itself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어떻게 라는 의미로 봅시다. How often do you go out? 얼마나 자주 go out? 외출해. 이게 go out이 외출이라는 얘기보다 그냥 밖에 나간다는 얘기보다 놀아라는 의미로 쓰여요. 외출은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집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회사 갈 때 외출을 한다고 하진 않지. 회사 가지 않을 때는 뭐야? 슈퍼 갈 때? 시장 다닐 때? 시장 갈 때 아니면 음식 포장 받으러 갈 때? 그거 외출이라고 하나요? 아니죠? 어떤 의미가 외출이겠어요? 놀러 나갈 때를 외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how often do you go out은 얼마나 많이 자주 놀러 가라는 뜻입니다. I go out every weekend. 나 매 주말 놀러 나가 라는 얘기예요. 자, 2번 봅니다. Where does your stepson work? 자, 너의 stepson, 의붓 아들은 어디서 일해? He works at Mercy Hospital. Mercy Hospital에서 일해. 자, 요거 헷갈리는 학생도 있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일하러 갈 때, 그러니까 출근할 때 I go to hospital이라고 안 해요. I go to hospital은 뭐예요? 자, 좀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이제 100%안 해.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만약에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내가 대학에서 직장을 다니죠. 내 직장이 대학이에요. 하지만 나는 대학을 다닌다고 하진 않죠. 대학에서 일한다 그러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I go to university라고 하잖아요. I go to university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대학생이라는 뜻이에요. I work at university는 나는 대학에서 일한다는 뜻이죠. 나는 대학을 다녀는 나는 병원을 다녀는 내가 병원을 자주 방문해야 되는 환자란 얘기고 난 병원에서 일해는 I work at the hospital이죠. I go to the hospital이 아니죠. 우리 현재형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은 과거에 일어나는 패턴과 미래에 일어날 패턴을 싸잡아서 타임라인에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I drink coffee는 뭐예요?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어가 아니죠. 난 커피 마셔잖아요. 커피 마셔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커피를 지금 마시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커피를 마시는 습관. 나는 커피를 마시는 취향. 내 취향. 내 습관. 당연히 3살부터 커피를 마시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과거에 뭐 3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뭐 60년 전부터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많은 시간을 전에 과거에서부터 내가 70살이 돼서 80살이 돼서 90살이 돼서 커피를 마실지 안 마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래까지 커피를 마시겠지. 내 취향이 커피를 마시는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취향이라면 취향이 바뀌기 전까지는 커피를 마시게 되겠죠. 그래서 I drink coffee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 커피 마시는 사람이야. 나는 커피 마시는 취향을 갖고 있어 라는 얘기죠. I go to university는 뭐예요?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발바닥을 보렴이 아니라 나는 학교 다녀. 내가 다닌다는 얘기는 지금 갔다 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반복되는 행동이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행동이란 얘기죠. 그게 뭔 얘기예요? 학교를 다닌다는 얘기는 뭐죠? 내가 학생이란 얘기죠. 그래서 I go to university는 대학생이란 얘기예요. 내가 대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I go to university라고 하지 않죠. I work at the university 또는 I go to my work. Where do you work? 그러면 It's an university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I go to work라고 그러지 나 병원 갔다 올게 라고 안 해. 병원 갔다 올게는 환자가 하는 말이에요. 병원을 다니는 사람.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병원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거죠. 차이점 알겠어요? 알아야 해요. 자, he works at Mercy Hospital. So, did he go to the hospital? 그 사람은 병원 갔어?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 일하러 갔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원했어? 그 사람 치료받으러 갔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의사라 할지라도 자, when do they see their family? 그 사람 그들은 언제 가족들을 만나? 그들은 언제 가족들을 봐? 라는 얘기예요. They see their family during the summer. 그들은 본인들의 가족들을 여름에 만나. How many cousins do you have? 너 사촌이 몇 명이나 있어? I have 3 cousins. 나 사촌 형제가 3명 있어. Who speaks French? 자, who 얘기할 때는 조동사 필요 없다고 그랬죠. Who does speak French? Who does speak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Who speaks French? My stepbrother speaks French. 내 의붓 형제가 불어를 말할 수 있지. 불어를 말하지. 말할 수 있지는 않아죠. 불어를 말하지야. 이게 말할 수 있지랑 말하지는 차이가 뭐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지만 영어를 말하십니까? 아니죠. 헷갈리나요? Who can speak French랑 Who speaks French랑 다르죠. 자, 이제 한번 다시 봅시다. 왜 이렇게 오래됐지? 녹화 중단.